뛰어난 문학적 요소와 생활 방식 등을 담고 있는 순수한 우리 음악 판소리. 한 명의 소리꾼이 고수의 북과 추임새에 맞춰 재담을 하며 관객을 웃고 울리는데요. 이 독창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아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문화와 인물, 오늘은 이용수 국민문화연구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민족 고유의 감상음악, 판소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배부 청산으로 나는 간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네. 판소리 창작과 공연, 제자 양성 등 활발한 네.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예, 은행 지점장으로 퇴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은행 지점장을 하고 하면서부터 이제 판소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전국의 그 4대 산에 가서 새벽에 고객 홍보 겸 또 우리 국악을 보급하기 위해서 한 10년간 열심히 공부하다가 광주 지점에 내려가고 그 사이에 이제 정광수 선생님한테 가서 적벽가도 배우고 수분가도 배우고 그래서 판소리 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되는 겁니다. 그 문화재청에 이제 등록이 돼갖고 이수자가 되고 또 판소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든지 보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찰나에 이제 광주 지점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1년 더 있게 되니까 무등산에 올라가서 막 광주 시민들을 전부 불러놓고 이제 새벽에 약수터에서 약수 한 사발 딱 마시고 나서 그다음 1시간 동안 단체로 이제 판소리를 가르치고 그다음 끝나고 다 내려와서 또 출근하고 아주 그런 생활을 일주일에 2번, 처음에는 3번 하더라 2번. 그리고 한 1년 동안 하니까 이제 판소리가 광주 시내에 많이 알려지고 또 매스컴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해서 그러고 있다가 서울을 오게 됩니다. 서울을 오게 돼서 대치남 지점이 있으면서 다시 이제 또 그 대모산 가서 약수터에서 또 1년 동안 판소리를 가르치죠. 그 광남 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도 많이 새벽에 와가지고 그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읍으로 내려가서 또 1년간 있으면서 정읍의 내장산 이제 국악교실을 만들어가지고 또 1년 동안 또 가르칩니다. 그 정읍도 예술의 도시라서 다 판소리 좋아하고 다 가야금이나 뭐 고수 북치는 거 다 좋아하고 그래서 가르치고 이따가 다시 서울 올라와서 있으면서 이제 더 큰 산 청계산으로 이제 가서 한 5년 동안 쭉 새벽에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고 해서 이제 실내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가르치고 있어요. 네. 은행원 시절부터 판소리를 하신 건데요. 네. 현재는 판소리 강습도 하고 계신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98년도 1월에 이제 명예퇴직을 하는데 그때 IMF 때 퇴직을 하는데 그해 8월부터 이제 강남문화원이 이제 신설이 돼가지고 문화원이 설립이 돼서 그때부터 판소리를 이제 가르치는데 여기는 단순한 그냥 일반적인 판소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판소리 자체 이름을 제가 처음으로 생활 판소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네. 생활체육 하듯이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친근감을 가지고 또 무슨 판소리 전공하는 학생이나 명창들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생활 판소리. 그래갖고 지금 23년째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다들 좋아해요. 그냥 판소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쪽에 들어있는 전부 한시랄지 인물이랄지 상고사, 역사, 뭐 지리, 정치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삶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해서 다들 관심 있게 재미있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살고 있는 지역 주민한테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동천동 주민센터에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치고 있고 뭐 실기도 중요하지만 실기도 조금 하고 이론 그 속에 배경이 무엇인가 이런 무슨
오바탕 중에서 어떤 대목이 나오는데 그 내용 이야기는 스토리는 어떻게 된다 그런 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판소리 해설사 자격증, 판소리 해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공연원 데 가서도 강의를 하고 해설을 할 수 있고 유치원이나 또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렇게 가서 할 수 있고 외국인들이 오면 또 이렇게 안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네.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인재 양성을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예. 평생 우리 소리에 전념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네. 좋아해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그 공자님 말씀대로 처음에 지지자 불려 호지자라고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 이게 좋아하는 것이 더 위에가 있고 그다음에 저 호지자 불려 낙지자 좋아하는 것은 또 즐거워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즐거워해야 된다. 그 과정을 거쳐 갖고 2,500년 전에 이제 그 공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2,500년 후에 지난번에 책 쓰면서 한 20년 전에 뭐라고 썼냐면 그 즐거워하는 것은 미치는 것만 못하다. 응? 낙지자 불려 광지자 미쳐야 된다. 뭐든지 한번 하려면 미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단계를 이제 와서 지금 현재는 뭐냐면 미치는 것도 부족해요. 광지자 불려 사지자 죽어야 죽게 하면 살기로 해야 된다. 지금 방탄소년단들 있잖아요. 죽게 하면 살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오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판소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아해서 했는데 그 단계를 쭉 5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도 모르게 막 미치고 또 좋아하고 뭐 죽게 하면 살기로 막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하나의 큰 원동력이 되는 거죠. 네. 사명감과 체력, 집중력이 뒷받침되었다는 말씀이네요. 네, 예. 현재 판소리는 5마당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판소리 5마당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판소리가 원래 그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돌아가신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륜가라고 그랬거든요. 다 그 예의 범절을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쭉 대학교까지 다른 공부 안 해도 그것만 판소리만 해도 도덕 공부는 저절로 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춘향가는 남녀간의 사랑 또 여자분들의 그 정적 관념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랑을 주제로 한 거고 또 계급적으로 그 봉건사의 그 계급적인 걸 타파하고 뭐 이런 것이 아마 기초가 되는 것을 주제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심청가는 효사상 그 심청이가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 그런 만큼 그 효사상을 중시 여겼고 그다음에 수궁가는 하나 해학적이면서 충신 신하가 왕한테 하는 그 충신의 그 사상을 집약적으로 했는데 하나의 그 참 모든 해학뿐만 아니라 그 음양오행설이니 뭐니 해서 그 집약적으로 잘 돼 있는 것이고 수군가가 그다음 적벽가는 이제 그 친구 간의 그 서로 전우들 간의 그 사랑 이런 사랑을 이제 어필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흥보가는 이제 형제간의 우애 형제간에 어떻게 해서 이제 흥부와 놀부가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 사랑을 그래서 네. 다 그 도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소리는 예. 그래서 좋은 거예요. 네, 5마당 중에서 용궁 이야기를 다룬 수군가는 익살과 해악이 넘치는데요. 예. 토끼가 용왕을 속이고 용궁을 빠져나와서 자라에게 했던 말이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네, 물속에서 자신을 얻고 온 정성 때문에 음. 자라를 살려주겠다라고 이제 허세를 부리는 장면인데요. 이 대목을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토끼가 이제 육지에 나와서 홀딱 뛰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니까 어이 토공 자라가 하는 말이 토공 그 간 좀 조금 주고 가시오 왜 이렇게 모른 척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탁 돌아보면서 요걸 한번 퍼부는데 한번 내가 해볼게요. 예이 시럽에 발기를 갈려서 뱃속에 달린 간을 어찌 내고 드린다 한 말이냐 미련하더라 너 용왕이 미련하더라 너 용왕 실급기 날 갖고 내 미련기 너 용왕 같았음
꼼짝없이 죽을 것을 내 명이 아니었더라면 내 목숨이 어찌 살아 날거나 나 돌아간다 내가 돌아온다 태국 정산으로 나는 간다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유 그래도 간 조금만 주시오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한번 약을 하나 일러주마 하고 이제 약을 알려주는 겁니다. 네, 용왕의 건강을 위하는 자라의 애타는 마음과 토끼의 익살스러움이 예. 한데 어우러지는 이제 신명나는 그렇죠. 대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토끼가 나무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는 장면인데요. 예. 여기에는 음양오행과 팔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네, 그렇죠. 우주 만물 이치를 손에가 다 들어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사람은 손내력을 들어라. 사람은 손내력을 들어라. 사람은 손이라 하는 것은 엎어놓으면 하늘이요 뒷세놓으면 땅인데 이리저리 금잇기는 이를 다니는 길이요 엄지 장가락이 두 마디긴 천진 삼재요 지가락이 장가락만 못하긴 정월 2월 3월이요 장가락이 그중에 길기는 4, 5, 5월 6월이요 문명지 가락이 장가락만 못하긴 7, 8, 9월이요 소지가 그중에 자락기는 10월 동지 섣달인데 좌우 모유와 여가 있고 건강 간진손이 곤대 구궁팔개가 여기 있고 불도로 두고 일려도 감중년 간상년 육덕이면이 대장경이나 꼼짝 말고 쉬거라.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인간의 존엄성을 사람의 손에 비유한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처럼 판소리에는 우리 민족의 풍습, 생활 방식, 문화 등이 담겨져 있는데요. 창법에 따라서 동편제와 서편제로 나뉜다고요? 네, 그렇죠. 이제 동편제는 좀 음성, 무람하고 그냥 폭포 쏟아지는 것이 음성으로 오고 장수가 큰 소리 호령하듯이 하는 거 그렇게 쩌렁쩌렁 울리는 거 그게 음성 그것이 동편제면서 대마디 대장단이라고 딱딱 끊어서 해요. 그러니까 또박또박 하나하나 소리를 짚어가면서 이렇게 애잔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그 왕이나 고종이나 대원군 이런 분들 또 김병기 이런 이제 사대부집에서 주로 동편제를 많이 듣고 네. 이제 서편제는 그와 반대로 좀 애잔하고 여자들 분이 좋아하시기에 그 슬프고 쭉 늘어지면서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나가는 게 서편제거든요. 그럼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따지면 이제 섬진강을 주축을 해서 여기서 내려가다 보면 왼편에 이제 남원, 운봉, 그다음에 저기 곡성, 구례, 또 여기 진주, 화동 이쪽으로 이제 동편제고 지리산 중독으로 우측으로가 이제 고창, 그 장흥, 보성, 광주 이런 것이 이쪽에 이제 주로 옛날에 서편제로 이제 많이 불려졌죠. 그리고 이제 경기 지역에는 이제 경제라고 그렇고 경제는 좀 하는 분이 조금 이제 많지 않고 주로 이제 동편제나 서편제가 많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 1993년에 개봉한 영화 서편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왜 여성이 주인공이었는지 이제서야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네. 원장님께서는 판소리 관련 책도 많이 쓰셨어요. 네. 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대리 때, 은행 대리 때 이제 판소리를 하고 좀 색다른 제가 이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주축으로 해서 이제 판소리 내 책을 몇 권 참고로 갖고 왔는데요. 다는 안 가져오고. 제일 먼저 이제 판소리, 이거 별소리 다 하네라고 이걸 썼어요. 논픽션, 은행원 논픽션. 그래가지고 지리산에서 크는 시골 아이가 도시 와서 콘크리트 속에 박혀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철창을 부수고 콘크리트 백 부수고 밖에 맹붕 와서 건물에서 외치고 미아리 고객에서 하수구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외치고 그런 이제 그 판소리가 이제 목을 트게 했고 그 소리가 하늘에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쓴 것을 별소리 다 내고 네. 제가 이제 제목을 일부러 그렇게 붙였어요. 그냥 별소리 다 하네 이렇게 해서 누구나 다 하차씩 부담 없이 뭔 소리를 했는데 별소리인 거 하고 이제 볼 수 있도록 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제가 퇴직하고 바로 가족 음악회를 하면서 책을 3권 냈는데 네, 이것도 다 산 따라 소리 따라 이 속에 이제 읽으면 다 판소리 이해가 되고 그
하나의 그 멋이 있는 그 풍요가 있구나 판소리 속에. 판소리가 하나의 장편 시거든요. 그러니까 판소리 하다 보면 시인이 돼 누구나 다. 그래서 그 판소리 쓰고 설렁설렁 판소리식으로 잘 넘어가라고 해서 못다 부른 쑥대머리. 그다음에 최근 이제 작년에 나온 거 그들은 누구인가 한민족. 이건 우리 그 한민족 9,000년 역사 쭉 들어 판소리 속에 뭐 엄마 아빠 도리도리 쥐암쥐암 짝강짝강 곤지곤지 자장자장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할머니도 모르고 어디서 누구 뭐 언제부터 내려왔는지를 모른다고. 근데 이게 이름이 단동치기 10개운이라고 단군 시대 때부터 어린아이 동자 아이들한테 불러주면서 키웠던 그 단동치기 10개운이라는 거. 그걸 이제 참고로 알려주고 우리 한민족 속에 흐르는 피, 거기 DNA가 바로 그 판소리에도 같이 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을 이제 알려주는데 최근에 많이 알려진 책 일부 지금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이제 쓰고 있는데 나중에 끝에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혹시 시간 되면. 네, 그들은 누구인가 네. 한민족이란 책은 판소리와 한민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판소리의 뜻과 판소리하는 사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첫째 이제 민족적인 이제 우리 음악이다 판소리가.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또 특히 이제 외국 교환 학생들이 요새 많이 오잖아요. 와서 그 한민족이 어떤 것인가 알려고 하면은 그 판소리를 들으면 알아요. 판소리를 각 마당별로 5마당 이렇게 딱 들으면 그 안에 다 집약해서 들어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우리 한민족을 나타내는 그 음악이 바로 하나만 딱 짚으라면 판소리 해갖고 그것만 들어도 어떤 민족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제가 조목조목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의 판소리는 통일 음악이에요. 통일. 누구나 다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으로도 또 중립을 지켜요. 그러니까 본래 판소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유불선, 유교, 불교, 설교. 그다음 계급도 뭐 다 이렇게 타파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각 만들어놨기 때문에 통일 음악이다. 그다음에 또 이건 하나 실존인 인물을 전부 넣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어요. 또 성악 중에서 특히 판소리는 더 좋죠. 이렇게 이제 온 내장을 튼튼하게 해주거든요. 그 음양오행설을 적용하더라도 쭉 음양오행설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그 부위별로 다 좋아지니까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판소리 하면 자동적으로 또 즐거움과 적극성, 성격이 변화돼요. 그래서 판소리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하나 또 판소리가 스토리텔링의 그 원조예요. 지금 모든 세계적으로 지금 21세기에는 문화 시대고 그러는데 그 콘텐츠만 잘 만들면 되는데 판소리 수군가 같은 데서 이렇게 개발하면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일본 같은 데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것을 따다가 지금 만들어갖고 연 52조 원의 그 콘텐츠 수입을 올리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치우천왕을 거기서 싸운 그 동물들 몬스터, 곰 뭐 이런 것이 하나의 그 괴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힌트를 얻어가지고 우리 문화를 갖고 우리가 손을 안 대니까 자기들이 갖다가 그렇게 하니까 이거 하나의 스토리텔링의 그냥 원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갈수록. 판소리의 장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장님은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판소리도 창작하셨다고요? 그렇죠. 주로 이제 우리 민족적인 거, 또 영웅적인 거, 또 애국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제가 조선왕조실록 찾아가면서 왕과 대장금이 본래 그 다른 그 매스컴에서는 그 다루지를 않았는데 뭘 다루지를 않았냐면 중종 왕하고의 장금이 대장금이하고 사실 그 사랑이 지금 깃들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발견을 했어요. 저 조선왕조실록 중종편을 보니까 다 그 의도 물리치고 돌아가실 때도 항상 그 대신들이 그냥 반대해도 다른 사람 다 물리치고 병석에 누워 있을 때도 대장금만 찾았거든요. 대장금 그리고 대장금이 내 병에서는 안다 하고 장금이를 불러들이고 장금이를 몇 번
대신들이 쫓아내갖고 궁 밖으로 나갔는데 또 불러들이고 그래서 아하 이건 사랑이 아니면 아니다 하고 이제 사랑을 저는 초점으로 해가지고 그 슬픔이 있는 데다가 또 한약, 한의원 뭐 또 한 음식 그 장금이 음식 이런 거 다 들어가지 하니까 소재가 다양하고 더구나 우리 한민족을 해외에 알리는 데는 아주 최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심연을 기려가지고 만들었고 그다음에 치우천왕 4,700년 전 그 치우천왕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 상고사를 공부해가지고 아주 그 동물들 길들여가지고 곰, 늑대, 호랑이, 독수리 뭐 이렇게 길들여가지고 싸우고 하여튼 그 치우천왕이 헌원을 10년 동안 뭐 97회 이렇게 전부 이겼다고 하니까 그 정도. 옛날 그러고 또 치우천왕 신의 왕이요 전쟁의 신이요 승리의 신이라고 해가지고 다 그 이순신 장군도 전쟁 나가기 전에 꼭 그 제를 지냈고 치우제 또 한나라 유방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훌륭한 분을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되겠냐 해서 이제 맞는 것이 치우천왕이고 그다음에 이제 몇 년 전에는 명성황후의 혼불 네. 그것도 제가 창작해가지고 여주 그 명성황후 생가에 가서 공연을 해드렸거든요. 그 아주 참 슬픕니다 보면은 계속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네. 치우천왕은 네. 배달국 14대 임금 자오지 한웅인데요. 네. 탕록에서 황제 혼원을 토벌해서 신하로 삼았죠. 그렇죠. 치우천왕의 탕록 대첩을 네. 창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 적벽가 판소리 적벽가를 하면은 들으면은 거기에 싸움 타령이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되냐면 그 적대 쭉 싸움 하는 것을 다 그 기록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나오는데 거기 이제 치우천왕이 나와요. 수병강과 헌원씨 염제로 판천 싸움 능작 대무 치우장수 사로잡던 탕록 싸움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데 처음부터 거기 이제 신롱씨를 사로잡던 헌원이 신롱씨를 사로잡던 판천 싸움이 있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 치우천왕을 잡았는데 자기들은 이제 치우장수라고 사기에 이제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이제 역사를 이제 왜곡하는 거죠. 그래갖고 네. 치우천왕가 장수 일개 장수로 해갖고 또 잡았다는 거예요. 헌원이가 네. 능작대무 치우장수라고 부르 이제 안개를 일으키고 만들고 비도 오게 하고 하는 그 치우장수를 헌원이 때려잡았다. 그런 탕록 대첩이다. 그렇게 네. 하길래 야 이런 거 이제 모르고 배웠죠. 그런데 상고사를 공부하고 나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명창들까지도 뭐 일반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명창들까지도 이 적벽가를 중국 가서 이제 그 대목을 해요. 그러면 중국의 역사학자들이나 안 사람들은 아이고 저거 지금 조상을 이렇게 하늘에다 집혔고 요걸 하네 그럴 거 아니야. 그것도 모르냐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 판소리로 창작을 해서 알려줘야 되겠다.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창작을 했는데 아주 그 대작이에요. 4,700년 전에 그 전쟁 역사를 판소리를 한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사랑이랄지 뭐 그런 테마 같으면은 뭐 서로 사랑도 하고 이별도 하고 그러지만 전쟁 얘기를 같은 소리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또 같은 내용도 나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거기 재미있게 이거가면서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면서 근데 실제 또 재미가 있어요. 실제 스토리도.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하나 판소리로 만드는 작업이 엄청나게 큰 작업인지는 아는데 그 대작인데 그걸 이제 만들어서 공연을 했지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는 이제 이것이 잘 홍보가 되면은 역사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될 겁니다. 상고사를 다시. 네. 적벽가에서 치우천왕을 장수로 표현한 그래. 것에 놀라서 그렇지. 이제 직접 창작을 하게 되신 건데요. 네. 판소리 완창은 보통 몇 시간씩 하게 되는데 악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제 기억력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있죠. 그래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제 서당을 다녔잖아요. 서당. 네. 서당 공부를 해서 한문을 이제 공부했는데 그것이 다 지금 이제 보탬이 되고
또 그때 이제 주산 선수를 했어요. 주산. 그럼 암기력이 빨라졌잖아요. 상황 판단 이렇게. 또 거기다가 이제 웅변을 했어요. 웅변 또 암기력. 웅변한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영어 웅변을 했어요. 영어. 네. 또 이제 케네디 대통령 취임 연설문 30분짜리를 이제 암기를 해갖고 한 지금도 이 나이 한 반은 이거든요.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소리 5바탕. 그다음에 이제 흥보감만큼은 이제 선생님이 도중에 돌아가셔가지고 반 정도도 좀 못했어요. 나머지 4개는 이제 또 배우고 해갖고 몇 바탕씩 돌고 했는데 우선 5바탕 이거 뭐 본래는 5시간 8시간 그렇게 가는데 초춘향가 같은 거 8시간이지만 이제 우리 때는 그렇게 길다 보면 재미가 없다 해서 5시간 반 정도 네. 춘향가 이렇게 한 4시간만 잡아도 한 20시간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영어 웅변 했던 거 이제 코리아 헤럴드 주최로 영어 웅변 제가 원고 써가지고 3년간 나가서 웅변을 했거든요. 영어 웅변. 또 영어 코미디도 했어요. 미군 부대 제가 카투샤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대하고 은행에 있으면서 밤에 한번 우리나라 그 코미디계를 혁신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미군 53대 미군 부대 가서 장교크래 봐서 공연 이제 코미디도 하고 그래서 우리 것을 해야 되겠다 판소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것이 다 도움이 돼요. 암기력. 그래서 지금 30시간을 제가 할 수 있다고 지금 저 기네스북에 올리면 앞으로 1000년간은 이거 안 깨질 거예요. 기록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장담으로 이제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소리는 했는데 실제 지금 젊은 사람들 한 8시간 정도 기록이 있거든요. 기네스북에. 근데 실제 이것을 제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 그 입력된 것을 공연을 쭉 하면은 한 3개월 정도 관객 쉬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한 30시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뭐 큰 기획사에서 한번 해볼 만도 하죠. 네. 요즘은 다른 장르의 음악을 합쳐서 공연하는 네. 크로스오버 뮤직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판소리도 K-팝이나 힙합 댄스 등을 접목한 공연이 있죠. 네, 그렇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이제 그것을 보통 퓨전 음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네. 내가 실제 또 보고 그랬는데 역시 판소리는 판소리북 이거 네. 판소리북하고 막 밀고 당기면서 이렇게 해야 그 맛이 나지 쫄깃쫄깃한 맛을 하려면은 북으로 당겼다가 밀었다가 막 정신없이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의 저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벌들이 그냥 하늘에 올라서 윙윙 북치고 소리하고 막 어우러지고 그러면 예술의 오르가니즘 희열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야 판소리 그 맛이 나지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건 하나의 그 퓨전은 그때 그 순간에 그냥 즐기자 재밌게 놀자 그거지 예술성이 떨어지지 또 그것이 교육적인 면이 떨어지지 또 생명력이 짧아요. 그 순간뿐이야. 네. 계속 가려면은 전통 판소리가 역시 좋다. 퓨전 음악과 전통 판소리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네요. 네, 네, 그동안 판소리 공연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네.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유튜브에도 지금 제가 왕과 대장금 처음에 공연할 때 국립국악원에서 공연할 때 외국인들이 많이 왔거든요. 네. 반응을 인터뷰를 하는 것을 아주 극찬하고 그냥 막 파워풀하다고 야 신비스럽다고 외국인들 뭐 독일 사람 뭐 일본 사람 뭐 가지각 외국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용수 판소리라고 유튜브에 본 그 대목이 나오는데 그만큼 외국인들이 그 미처 몰랐던 판소리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그렇게 알려줄 때가 됐구나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호응과 관심이 더욱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이제 앞으로 계획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예, 지금 제가 큰 대작을 하나 지금 판소리 소설을 하나 이제 끝마쳤거든요. 네. 이번 추석에 끝마쳤는데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주로 4대 명산에서 높은 산에서 판소리를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그 소리가 영어는 소리로 돼갖고 우주까지 뻗쳐 가는 거예요. 네. 그 다른 소리는 그 전파가 안 되는데 이거 판소리만큼은 그 우주 높은 데서 5,500만 광년이가 이제 그 블랙홀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듣고 이게 그 무슨 소리지 이렇게 영어는 소리가 뭐지 해갖고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저를 잡아가는 거예요. 제가 네. 이제 수술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거기서 왜 그 지구 별들의 그 인간들을 이렇게 다른 별들을 자꾸 탐정하고 그 허가 없이 마음대로 그냥 불법으로 그 흙도 취해가고 그리고 그냥 기고만장하냐. 그리고 대신 내가 지금 저 블랙홀에 들어가서 혼때를 내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럼 좋다. 우리 소리나 한번 들어봐라. 너희들 블랙홀은 별을 이렇게 1000만 년이나 사는 별을 막 잡아넣는데 지구촌에 우리 사람들은 50년 살건 60년 살건 살다가 죽으면 그래도 영혼을 달래준다. 그래갖고 다 모여서 상해도 만들어주고 상해 타령도 해주고 뭐 하는데 너희들은 그것도 없이 막 무작정 집어넣으니까 그 얼마나 그 원인 한이 맺히겠느냐. 그러니까 아 그래요? 어떻게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상해 타령을 들려줬어요. 요량은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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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음차 너와 놈 하고 나서 어느차 오이가리는 자느와놈 그러고 나서 북망산천이 뭐다더니 저건 원선이 북망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북망산천이 공동묘지잖아요. 그 무덤인데 너희들은 블랙홀 바로 여기 있으면서 그렇게 상의 타령 한 번이라도 안 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아 그거 좋다고 이제 판소리 좀 배워야 되겠다고 좀 와서 자주 와서 좀 가르쳐 달라고 또 판소리 지불을 하나 내달라고 그래요 거기다.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나 빨리 갔다 오겠다고 그러고 지금 내려왔거든요 잠깐. 네. 그러니까 곧 갈 거예요 또. 네. 아, 그래서 그것이 블랙홀에서 온 남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12월 달에는 아마 빛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한민족에 대한 얘기를 많이 거기다 집어넣고 또 판소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넣고 우리가 또 반성해야 돼. 살아가면서 아웅다웅하지 말고 좀 우주를 넓게 보고 가슴을 키우고 스케일을 좀 넓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썼으니까 남녀노소 젊은 사람들도 하나의 그 희망적이고 그런 책이 될 겁니다. 네, 올해 말에 새로운 책이 출간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각계각층에 좋은 호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앉으세요. 단군 세기에서 13세 흘달 단군 때의 시대 상황을 기술한 내용이 있는데요.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랫소리가 나라에 넘쳐 흘렀다. 환국과 배달을 계승한 단군 조선 시대.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백성들의 생활 방식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문화연구원 이용수 원장님을 모시고 순수한 우리 음악, 판소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판소리는 상고시대부터 신명과 함께 풍류를 즐겼던 우리 민족 정신이 이어진 전통 음악이 아닐까 합니다. 이용수 원장님이 앞으로도 더욱 왕성한 활동하시길 바라면서 문화와 인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